공사 현장에서 벽돌이 행인들 머리 위로 쏟아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사장 내 안전 불감증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우라늄이 기준치를 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라늄을 장기간 섭취하면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는 만큼 해법 마련이 시급합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습니다. 대회와 전지훈련 등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한 학교 운동부 운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 상반기 충북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14.2% 감소했습니다. 주택 시장이 침체되면서 충청북도가 거둔 올 상반기 취득세도 지난해보다 208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청주의 한 공사 현장 벽돌이 행인들 머리 위로 쏟아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사람들을 비껴가긴 했지만 또다시 공사장 내 안전 불감증 실태를 보여줬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청주의 4층짜리 건물 공사 현장입니다. 행인들이 공사장과 붙어있는 인도를 지나는 순간 갑자기 벽돌 10여 개가 사람들 머리 위로 쏟아집니다. 이 벽돌들은 여성과 자전거 바로 옆을 스치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집니다. 놀란 행인들은 행여 또 다른 건축 자재가 떨어질까 머리 위를 확인하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못합니다.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고요. 갑자기 옆으로 돌이 떨어지니까. 이 같은 낙하물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여가 지났지만 이 공사장의 절반가량은 아직도 안전시설물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인도를 걷는 행인을 보호할 낙하물 방지망도 없고 고층 안전 펜스 역시 허술하기만 합니다. 이동식 크레인은 인도 위에서 대형 자재를 옮기고 있는데 행인들은 그 아래로 아무런 제지 없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울타리가 밖에 서 있으니까 바깥에까지 떨어질 건 몰랐죠. 그까지 예상 못한 거죠. 이곳처럼 안전시설물 미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중소형 공사장이 76%에 달합니다. 잠원동 붕괴 사고가 벌어진 지 이제 겨우 보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공사장 내 안전 불감증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농촌 마을은 아직도 자가수도, 즉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자가수도 가운데 우라늄이 기준치를 훌쩍 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성군 감곡면의 농촌 마을입니다. 상수도가 없는 이 마을 30가구는 공동관정의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합니다. 이 지하수의 우라늄 수치는 기준치의 20배에 달합니다. 기준치 초과 지역은 전국적으로 29곳, 특히 음성에서만 5개 마을이 초과 검출됐습니다. 대도시에서는 강물을 원수로 쓰기 때문에 우라늄 오염 가능성이 낮고요. 작은 마을의 경우에는 화강암에 의한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당장은 해법을 내놓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광역상수도 설치 비용에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무시하는 안전 불감까지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정부 얘기지. 물이 내가 얘기를 하는데 일주일을 물을 받아놔도 인기가 안 끼어. 그나마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도입한 정수시설은 제 몫을 못하기가 십상입니다. 실제로 기준치의 4배가 넘는 우라늄이 확인된 음성군의 농촌 마을은 설치해놓은 정수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비롯한 시설 관리 비용 탓입니다. 그 주민과 그 합동으로 해가지고 일단 수치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우라늄은 물을 끓여도 사라지지 않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기준치를 초과한 우라늄을 장기간 섭취하면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달부터 교육기관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는데요. 전지훈련이나 대회 출전이 잦은 학교 운동부 운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전국 남녀 종별 농구 선수권 대회 출전을 앞두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청주 사직초등학교 농구부. 오는 26일 초등부 경기 출전을 위해 전남 영광군에서 숙박을 해야 하는데 고민이 큽니다. 학생들과 동행하는 운동부 지도자, 이른바 코치가
이번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토너먼트 경기에서 승리해 숙박일이 길어지면 근무 시간도 늘어 법을 어기게 되고 그렇다고 아이들만 두고 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근무 시간 이외에 아이들이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은 저희가 그런 응급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점도 좀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이 내놓은 2주 단위 탄력 근로시간제도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 선수 감소와 야구와 축구 등 일부 종목 쏠림 현상에 더해져 운영에 부담을 느낀 학교들의 운동부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회 및 전주훈련 축소와 효율적인 시간 관리 등을 통한 훈련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 근무 시간을 축소하는 편법도 동원될 수 있는 상황. 현장에선 인력 보강이 어려우면 탄력 근로제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정부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청주의 도심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가로수에 걸려 차량이 파손되고 가로수가 뽑혀 나갔습니다. 청주시는 운전 미숙이라고 하고 화물차주는 청주시가 가로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청주시청 앞 도로입니다. 주행하던 4.5톤 화물차의 짐칸 윗부분이 도로 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나무에 걸리면서 가로수 한 그루가 인도에 그대로 쓰러집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의 짐칸 등이 파손됐습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 다쳤을까 봐 그런 걱정이 제일 컸죠, 당연히. 그런데 차주인 박 씨는 사고 이후 차량을 시청 주차장에 세워놓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가로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났는데 오히려 자신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가지에 부딪혔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남은 몸통에 부딪혔다는 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원 넣었더니 매뉴얼대로 하겠다 우리는. 나무가 고정돼 있으니까 나무 보상해줘라. 주변 상인들은 예견된 사고였다고 말합니다. 이 나무가 바깥으로 많이 나와 있었어요.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었던 건 있었어요. 하지만 청주시의 생각은 다릅니다. 상당로에서 20년 넘도록 기울어진 가로수에 걸려 사고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화물차주의 과실이라는 입장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그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과실 여부를 보험사랑 같이 얘기를 해서 결정을 해서 화물차주는 책임 공방이 끝날 때까지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충북의 지방세수 확보에 비상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도세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 징수액이 올 상반기에 벌써 200억 원이나 줄어들었는데요. 돈 쓸 곳은 많은데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상욱 기자입니다. 충북은 주택가격 하락과 거래 위축의 악순환이 상반기 내내 계속됐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한 달에 한 건 매매 계약서를 쓰기도 어렵다며 한숨 짓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하죠. 지금 저희 사무소만 해도 한 달에 한 건 정도 저희가 이렇게 전세나 월세 임대 수요가 있고요. 거의 매매는 거의 지금 계약서를 쓴 적이 없습니다. 올 상반기 충북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1035건, 지난해 상반기보다 14.2%, 5년 평균치보다는 26.5%나 감소했습니다. 주택시장 침체는 지방세인 취득세 세입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충청북도가 거둔 올 상반기 취득세는 2,788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08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취득세 징수액이 감소한 건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취득세는 전체 도세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핵심 세원입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취득세가 지난해보다 400억 원 덜 거칠 거란 가정 아래 예산을 편성해 감액 추경 같은 불상사는 막았습니다. 더구나 지방소비세 세율이 올해부터 인상된 점이 지방재정의 소방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가 금년도에 당초보다도 한 1,500억 정도 추경에 지금 더 이렇게 또 확보를 했어요. 더 거쳐가지고.
다행히 올해는 버티겠지만 내년에 또 취득세가 감소하면 지방 재정 운용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해 충청북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청주시가 구룡공원 등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공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민단체가 민간 개발을 반대하고 있는 성화동 구룡공원 129만여 제곱미터 가운데 3만 7천여 제곱미터를 공원에서 해제하는 겁니다. 이는 해당 토지주들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공원에서 해제될 경우 땅값 상승 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의 동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주시민단체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비열한 무역 규제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선언했습니다. 사기 분양 논란이 일었던 서충주 신도시 코하루 더 테라스 아파트와 관련해 충주시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의회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되는 대로 충주시의 아파트 사업 승인 과정과 분양 과정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충주시에 충북 북부지사를 신설했습니다. 북부지사는 충주시와 제천시, 음성군과 단양군 4개 지자체를 관할하며 지역 내 가스 관련 업체의 시설 점검과 교육 등을 담당합니다. 김영근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현장 접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발굴해 현장 조직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의 대표적 향토기업인 젠한국이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제품혁신상 대상 10년 연속 수상으로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오늘 청주 오창 젠한국 본사에서 한국표준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의 전당 헌정비 제막식이 개최됐습니다. 친환경 도자기를 생산하는 젠한국은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10년 연속 대상을 받아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단양에서 영동까지 천리길을 걷는 7회 충북종단 대장정이 청주 상당공원에서 발대식을 갖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종주단은 만남과 소통, 우리는 하나를 주제로 남부권과 북부권으로 각각 70명씩 나눠 26일까지 4박 5일 동안 200km를 걸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